네, 일본의 자동차 공장인 도요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요타는 스스로 생각하고 진화하는 현장이라는 주제로 스토리를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자, 도요타 얘기를 한번 시작해 볼까요? 2018년 3월 도요타 자동차는 순이익이 2조 4,939억 원이었습니다. 9억 엔이었죠.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고 합니다. 목가시를 활용한 무명 벨트를 짜던 직기를 만들던 공장인 도요타 자동차입니다. 도요타 생산 방식이란 생각하는 인간을 만드는 시스템이라고 설명할 수가 있어요. 즉, 도요타의 생산 방식의 본질은 좀 더 안전하게 작업하면서 효율적으로 생산성을 높이는 까이젠, 즉 개선을 추구하는 해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근로자가 생산 라인을 형편에 따라 정지시킬 수 있는 장치를 안돈이라고 하는데, 이 안돈의 도입 과정을 한번 살펴보죠. 사실 안돈은 화장실에 가고 싶은데 대체 작업자를 찾지 못해 곤란해하는 근로자를 돕기 위해서 도입되었다고 합니다. 안돈 시스템은 생산 라인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줬죠. 전방 공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후방 공정에 보내요. 그래서 불량한 중간 생산품을 양산하는 문제를 없애는 어떤 가이전, 즉 개선이 필요했었죠. Just in time. 그 요청이 들어오면 바로 거기서 생산을 이룬다는 just in time이나 가이젠이 세계에서 통용되는 것은 토요타가 스스로 생각하고 움직이는 인간을, 그러니까 고용인들이 그 직원들이 스스로 생각하고 움직이는 겁니다. 인간을 육성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생각하면서 일하고 개선을 거듭하는 방식을 어느 직종에서든지 상당히 큰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요타 생산 방식은 의식개혁이지 이자 기존의 업무 방식을 고치는 것이며, 상급자를 포함한 모든 인력이 그 자신의 업무 방식에서 발생하는 방비를 다른 사람에게 지적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급자가 하급자에게도 지적받을 수가 있고, 동급자, 동료에게도 지적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자, 여기는 이제 팁스 하우스라고 해가지고, 저스틴 타임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자동화 문제에 대한 어떤 과시화되는 얘기도 있고, 인재 팀워크, 지속적 개선, 낭비를 제거함으로써 생산 흐름을 짧게 한다라는 이러한 모토로 해가지고 이러한 품질 혁신 그 어떤 하우스를 하나 만들었어요 지금. 그래가지고 이걸 베이스로 해서 가이젠, 즉 어떤 그 업무 공정의 개선 작업을 이루었죠. 자, 회사 조직이나 업무 방식에서 항상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개선을 거듭하는 것이 토요타 생산 방식이기 때문에 문제 없다는 보고를 의심하는 풍토가 필요했죠. 부하들이 문제를 은폐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드러내고 개선해 나가는 조직 문화가 있어야 가이젠, 즉 개선 활동이 힘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도요타의 방법은 continuous improvement, 지속적인 어떤 개선 방법과 respect for people, 사람이 개입이 되는 거죠. 요즘에는 뭐 자동화 해가지고 사람 개입을 없애려고 자꾸 하는데, 도요타의 방식은 아주 중요한 부분이 그거예요. 사람을 개입시키자 이거죠. 좀 더 똑똑하고, 좀 더 생각하고, 좀 더 똑똑한 직원을 만들어 보자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어, 기계가, 어떤 자동화 도구 모든 것들이 인간을 아주 효율적으로 도와줄 수 있게끔 만들어 보자는 겁니다. 자, 도요타 생산 방식이 세계 각국의 생산 현장에서 채용되는 것은 일본이 보급하고 있어서뿐만이 아니라 도요타 생산 방식이 미국에서도 제대로 적용이 되기 때문입니다.
외국에서의 성공 사례가 있기에 자동차 업계뿐만 아니라 다른 산업에서도 이걸 도입하려고 하고 있죠. 만약 사무 업무에 도요타 생산 방식을 적용하려는 사람이 있다면 최초의 결과에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계속적으로, 왜냐하면 이 도요타 방식이라는 거는 한 방에 없다는 게 아니라 계속적인 개선을 요구하는 공정이죠. 매일 자신이 일하는 방식을 점검하고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러한 개선을 계속해 나가는 것은 평범한 사람에게 결코 간단한 일은 아니지만 간단한 일 가지고 성공은 이루겠습니까? 자, 현재 도요타는 일본에서 연간 300만 대를 제조하는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동업 타사에 비하면 훨씬 많은 국내 제조 대수예요. 뭐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뭐 일본도 자동차 공장도 그렇고 대부분 외국에서 생산을 해요. 왜냐면 인건비니 뭐니 이런 문제 때문에 외국에서 생산을 하려고 합니다. 자사 생산을 안 하려고 그러죠. 자, 인건비 줄이는 방법이 뭡니까? 사람을 도와주는 기계를 만들면 인건비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일본에서 판매하는 분량의 절반이 150만 대이고 그 나머지는 국내 제재를 크게 줄이고 해외 생산으로 돌린다면 미국 정부는 좋아하겠지만 일본 경제는 큰 영향을 미친다. 즉 국내 제재를 줄이게 되면은 국내의 생산력이 떨어지는 게 되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자, 도요타 연결 사원은 약 33만 명이라고 합니다. 수만 개에 이르는 협력사까지 합친다면 약 100만 명이 가까웠겠죠. 그러면 일본에서 그런 도요타 자동차 제조가 반감한다면 그 결과는 실업자 양산이 되겠죠. 자, 젊은이의 자동차 이탈에 관해 2010년에 자동차 이탈에는 몇 가지 요인이 있다라고 합니다. 운전면허를 가진 젊은이가 점점 줄고 있고 독신, 무자녀, 부부 등 자동차를 필요로 하지 않는 가구가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무자녀, 독신, 굳이 자동차가 필요 없죠. 공공교통기관이 충실한 도시부로 인간 구성이 이동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공공교통기관이 잘 되어 있으니까 자원이 필요 없는 거죠. 즉 도시에 사람이 늘어나고 있고 도시는 공공교통기관이 충실하기 때문에 자동차가 없어도 된다. 자동차를 이동수단으로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신차에 대한 관심이 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자동차 이탈이 되는 것이 생깁니다. 자, 버블 붕괴 이후 임금이 상승하지 않아 소비 의욕이 또 감소하고 있어요. 자동차뿐만 아니라 상품에 대한 소비 이탈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이러한 분석 다음에 젊은이 생생한 목소리도 있는데 친구를 자동차에 태우면 책임감이 느껴져서 싫다. 사고 뉴스를 보면 운전이 두렵다. 자동차를 사려면 대체 얼마를 모아야 하는지 생각하기도 어렵다. 상상할 수 없다. 교습도에서의 성격 진단을 받았는데 부적격이라고 나서 운전이 싫어졌다. 그러니까 운전 교습하는 과정에서 성격 진단을 받는 모양이네요. 근데 그게 부적격이 나왔답니다. 자동차를 타지 않게 되는 것은 일본의 젊은이뿐만 아니라 자동차 사회인 미국에서도 같은 경향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자동차를 운전하면 시간을 빼앗기게 돼요. 운전하지 않으면 약 426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동차를 운전하면 스마트폰을 만질 수 있는 시간이 또 줄어들어요. 공공교통기관뿐만 아니라 우버 등 라이드 쉐어링 등이 등장에 따라 이동의 선택지가 늘어난다는 거죠. 미국과 일본은 모두 자동차에 들이는 돈이 비해 거의 큰 즐거움을 주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즉, 자동차보다 스마트폰으로 친구들과 커뮤니케이션하는 편이 더 즐겁다는 거예요. 다윈의 진화론을 요약하면 이런 의미가 있어요. 현명한 자,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변화에 대응하고 적응하는 자가 살아남는다. 이제 10년 앞을 내다보는 것은 불가능하다. 예측과 시간과 수고를 들이기보단 리드 타임을 줄이고 그때그때 변화에 적응하여 생산해야 한다. 이것이 도요타의 생산 방식의 발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가이드를 성공시키려면 지도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누구나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도요타 생산조사부 사람이라고 해도 모두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지도원에게 필요한 자질이 세 가지가 있다는데 생산 방식을 이해하고 도입하고자 하는 기업의 경영자와 현장 작업인에 대해 공감을 일으킬 수 있을 때고
또 위기감이 갖춰야 됩니다. 자, 도요타 생산 방식을 이해하는 것은 전제 조건이에요. 도요타 생산 방식에 관한 책을 쓴 컨설턴트라도 의외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즉, 생산 방식을 이해 못한다. 일방적으로 지도만으로는 어렵다. 자, 필요한 도요타 생산 방식에 대해서 알려면 필요한 게 첫 번째가 공감입니다. 현장을 보지만 현장 작업원은 위에서 내려다보는 이 컨설턴트와 같은 이 위에서 내려다보는 이 대부분 다 위에서 내려다보려고 한다는 거죠. 자신의 위치를 보지 않고 위에서 내려다보려. 그러니까 지도하려고 그냥 알려주려는 형태로만 이루어지고 있다. 자, 도요타 생산을 지도하려고 한다면 이대로 가면 우리 회사는 망할 것이다라는 절박한 감정을 적어도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안 그러면 작은 마을 공장에서 가이드앤 지도를 할 수가 없어요. 마을 공장은 뭐 마을 공장은 기술도 돈도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작은 기업이 망하는 사례 중 가장 많은 것이 다른 회사의 보증인이 되기 때문에 자이건 타이건 하여튼 보증이라는 것이 필요하게 된다 이거죠. 큰 기회를 사려고 하면 경영자에게 연대 보증이 돼서 금융계에서 도움을 빌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얘기예요. 도요타의 생산 방식에 대한 현장 노동자의 평가가 세상에서 공개된 적은 거의 없는데 어, 그 그렇습니다. 자, 도요타 생산 방식 도입 전후에 도요타 작업원들은 이미 오래전에 퇴직했고 지금 현장에서 일하는 작업원은 도요타 생산 방식 자체에 관해서 이야기할 수 있지만 도입 후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말해주지 못한다. 자, 도요타에도 이런 문제가 있네요. 자, 오노? 미국에서 따라하면 망할 것이라는 위기감을 품고 있고, 뭐, 현재 미국의 빅3, 포드, GM, 크라이슬러, 도요타를 비롯한 일반 자동차 회사는 신경 쓰지 않고 있다. 뭐, 이런 방식. 자신들의 대량 생산 방식이 최고다. 요즘에 세상의 대량 생산 방식이 최고라고 생각한다는 건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전 세계 자동차 회사와 관련 제조자 그 밖에 제조사가 도요타 생산 방식을 채용하거나 변형해서 사용하고 있긴 해요. 이제 도요타가 직접 이 방송을 이식한 기업만 해도 캐논, 소니, 롯데, 데이진, 다이킨 공업 등 100개서가 넘는다고 합니다. 중간 화웨이가 있네요. 이것까지 낭비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생산 과정에서 초과 생산에 의한 낭비, 작업 대기에 의한 낭비, 운반에 의한 낭비, 가공 자체에 의한 낭비, 재고에 의한 낭비, 동작에 의한 낭비, 풀량품을 만드는 낭비. 자, 이런 거 해결하기 위해서 뭐 자스틴 타임이라든가 여러 가지 방식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아는 것과 할 수 있는 것은 좀 어느 것이 어려울까요? 아는 것보다 아는 것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더 어려운 것이 분명합니다. 더 어렵죠. 그렇다면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 중 어느 것이 더 어려울까요? 더 어렵죠. 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이. 현대에서 탄생한 도요타 생산 방식이 완성되는 영원히 오지 않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현장 전제조건이 바뀌면 운영의 재검토를 해야 하므로. 그래서 도요타의 방식의 그 기본적인 개념은 카이젠이에요. 개선이에요. 계속 바꿔나간다는 거죠. 맞겠고. 자, 이상 도요타에 대한 얘기를 살펴보았습니다.